오늘 새벽부터 로스앤젤레스에 강풍 예보가 내려져 산불 확산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대형 산불로 인해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격동 속에 벌어진 최심판 중대 사건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 100만여 명에게 최대 $1,400의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뉴욕시가 브롱스에 2,200명의 이주민을 수용할 임시 거주지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퀸즈 북부의 아파트에서 55세 남성의 시신이 침대 아래에 숨겨져 쓰레기 봉투에 감싸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사탕과 젤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식용색소 레드 넘버 3에 대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고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불 수 있다는 예보는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부터 다시 강풍 예보가 내려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 보험 손실액이 사상 최대 규모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 1명 추가되면서 총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LA 북서부 벤투라 카운티와 남동쪽 리버사이드 등에서 화재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이 중 벤투라 카운티 산불은 56에이커 규모로 25%가 진압된 상태이며 리버사이드 산불은 2에이커 규모로 진압률은 0%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만 3천 에이커 규모인 팰리세이드 지역 산불은 20% 가까이 진압됐고 이튼 산불의 경우 1만 4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35%가 진압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산악지방에 강풍이 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는 적색 경보를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지역에 수십 대 소방차가 배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늦게부터 주말까지는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험 중개사들이 보험회사의 총 손실 추정치를 올리고 있으며 투자사 에버코어 ISI는 총 손실액이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대 역사상 가장 비싼 화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LA 지역 산불 피해자들에게 $770의 체크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원금은 긴급 생필품 구매에 쓰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대형 산불로 인해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팰리세이드 화재 초기 대응에 5개의 소방국만 투입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LA 산불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LA 소방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소방당국 역시 초기 대응에 단 1,000명의 소방관과 35대의 소방차만 투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강풍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화재 진압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지 않은 것이 큰 화를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리 크로포드 전직 LA 소방국 대대장은 화재 초기 모든 가능한 자원을 투입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처럼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LA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 LA시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에 수백 명의 소방 인력을 이교대로 배치하지 않는 진압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화재 진압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번 사태로 주지사 및 시장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물 4억 4천만 리터를 저장하는 센타이네즈 저수지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물이 고갈된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소방대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700만 달러가 삭감돼 초과 근무 인력이 감소했고 대규모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훈련도 줄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닷가 인근 부촌으로 유명한 팰리세이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8명이 사망하고 화재 피해로 인한 총 손실액은 최대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및 소방국 집계에 따르면 화재 진압률은 14일 기준 1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 그리고 LA 소방당국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거센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위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격동 속에 벌어진 최신판 중대 사건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영장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와 탑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탑뉴스로 계엄 도박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보도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기는 처음으로 면책 특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란죄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공수처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법 집행 당국 간 긴장 속 대치도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몇 주간에 걸친 정치적 결전의 최신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주 항공 추락 사고로 나라가 흔들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라이브 업데이트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실시간 영상과 속보 등으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BBC는 위기가 한국의 분열을 드러낸다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와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 간의 구호 경쟁,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체포된 최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이슨 E라는 가명을 사용해 미성년에게 접근했으며 이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온라인 그루밍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42세 최정우 씨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음란물을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제이슨 E라는 가명을 사용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으로 13세에서 14세 소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온라인 대화로 접근해 고의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 씨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마존이나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일종의 길들이기 행태인 온라인 그루밍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7일 최 씨는 미성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피해자 가족과 법 집행기관이 개입해 최 씨는 만남에 실패했고 거주지인 버지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법 집행기관은 최 씨를 체포했고 연방검찰이 그를 기소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최 씨는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연방과 주정부 법 집행기관 협력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착취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1,400달러의 크레딧을 지급하고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국세청은 2021년 세금 보고 시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총 24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최대 1,4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부양 크레딧 수령 자격 여부는 2021년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IRS 온라인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RS에 직접 문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IRS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크레딧을 청구하지 못한 100만 명의 납세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자동 지급되며 IRS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급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합니다. 지급금은 이번 달에 자동으로 발송되며 1월 말까지 은행 계좌나 우편을 통해 전달됩니다. 만약 은행 계좌가 폐쇄된 경우 지급금은 우편으로 재발행됩니다. 지급금은 소득, 세금 신고 상태, 자녀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총 8,140억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가 브롱스에 2,200명의 이주민을 수용할 임시 거주지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범죄와 마약 문제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민 수용소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브롱스에 위치한 낡은 창고를 이주민 남성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하고 있으며 이는 랜들스 아일랜드의 임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 당국은 망명 신청자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미 높은 범죄율과 마약 중독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민 수용소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허브 지역은 마약 밀매와 중독 문제로 악명이 높습니다.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은 브롱스는 뉴욕시에서 두 번째 등급의 구로 취급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시설이 임시 조치이며 최근 몇 달간 이주민 수용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주민 수용소 수를 줄이면서 28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롱스 주민들은 이번 시설 건설이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일부는 근무 교대나 안전 문제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퀸스 북부의 아파트에서 55세 남성의 시신이 침대 아래 숨겨져 쓰레기 봉투에 감싸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위해 시신을 부검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55세 남성이 뉴욕 퀸즈 북부의 퀴가든 힐즈 지역 137-17 70번가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남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익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침대 아래에서 발견했고 시신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쓰레기 봉투로 감싸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시신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오늘 사탕과 젤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식용색소 레드 넘버 3에 대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FDA는 실험 결과 해당 색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국은 15일 식용색소인 레드 넘버 3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드 넘버 3는 1907년에 승인된 색소로 주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 풍선껌, 시리얼 등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에리스로신이라는 주요 성분이 쥐에서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990년대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레드 넘버 3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FDA는 식품 첨가물이나 색소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미국 전역에서 이 색소의 사용이 금지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2023년에 이 색소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백악관에서 에너지, 이민, 교육 등 미국인들 일상과 관련된 대규모 정책 변화를 몰고 올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취임 첫날 화석 연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 자동차 확대 정책을 되돌리는 에너지 지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관련 기관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해양 및 연방 토지 시추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설비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석유업계 로비스트들은 최근 트럼프 인수팀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보다 3.2% 올랐습니다. 연간 CPI 상승률은 석 달째 오름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존재가 증명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료비가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며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앞으로 자동차 가격 등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비컷을 단행한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돈을 더 풀어야 하는 명분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고용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뉴저지를 살기, 일하기,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낙태권 강화, 도로 안전 강화 등 남은 임기 동안 다룰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주 저녁에 모든 근로자에게 12시간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며 뉴저지 모든 학군에서 무료 종일제 유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뉴저지주에서 위험하다고 꼽히는 교차로 10곳을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차기 뉴욕시장 후보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를 가를 예비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들 중 쿠오모 전 주지사가 32% 지지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직 쿠오모 전 주지사는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 다음으로는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10%의 지지율을 얻어 2위를 차지했고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모금, 뇌물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된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6%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